안녕하세요. 팀남남입니다. 12월 19일 KBL 국내 남자농구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00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전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들이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스코어 장판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양 팀의 지난 맞대결은 1대1로 동률이고, 다들 매치업 보시자마자 스크가 정백이군 하고 접근하게 될 경기인데요. 자, 백투백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 스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동 없이 홈에서 경기 치르는 스크이기도 하고, 그래 봐야 스크보다 하루 더 신 장판은 뎁스가 찢겨져 있어서 일정상의 유리함도 딱히 없어요. 그간과 마찬가지로 4번 자리 문제가 아닌 1번 자리 약점, 앞선부터 털리면서 지는 경기 양상이 저는 그려집니다. 자, 근데 장판의 문제는 이게 특정 포지션 문제만이 아닌 연계돼서 터지는 거라는 점. 리바운드가 털린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외곽까지 죽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예를 들 수 있죠.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믿고 써볼 만한 리빌딩할 자원도 없다. 그나마 이근희가 괜찮아 보이긴 하다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선수들 지치죠. 근데 여기에 장판 팀 농구 스타일이 모션 오펜스다 보니 더 지치죠. 이거 일정상의 유리함이 없는 KCC라면은 현재 이 전력차를 뒤집을 만한 뭣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초안대로 부담 안 되는 핸디 기준점이니까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무난한 선택이라 봤고요. 자, DB와 모비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서로 1대1로 동률입니다. 자, 백투백으로 나서는 DB의 직전 경기. 제 생각으로 준비 많이 해오면서 스무스한 경기 보여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모비 상대로는 어떨까요? 일단 DB의 수비와 높이를 상대로 모비가 얼마나 득점을 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DB 역시 얼마나 득점을 빼줄 수 있을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DB의 용병 오브라이언트 역시 그간 DB가 아쉬웠던 공격 부분에서 크랙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DB 역시 득점 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DB 수비가 바보도 아니고 더군다나 백투백으로 다리도 무거울 상황에 모비는 역시 길게는 경기마다 짧게는 쿼터마다 기복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 수비, 템포, 그 덕에 높이와 에너지를 갖춘 로스터에 뎁스까지 더해진 팀인 터라 상위권 팀들이 아닌 중위권, 그것도 백투백 DB 상대로 밀릴 부분은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전혀요. 근데 또다시 DB가 정배당? 이해는 하고 비정상적으로 관점에 따라서 DB의 정배당도 전 이해 가거든요. 현 시점 DB라면은. 그리고 또 비정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진 정배당도 아니긴 한데,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DB의 정배당이 탐탁지가 않습니다. 어제 경기 마지막 코멘트에서 드리기를 어제 DB가 정배당이었잖아요. 이런 경기 어제도 저는 DB의 정배당이 탐탁지 않은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 코멘트를 하나 드리긴 했잖아요. 이런 경기 뜬금없이 정배승 잘 들어온다고. 근데 실제로 DB가 이겨내면서 정배당 들어왔는데, 근데 오늘도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번 역시 이 두 번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 시점의 모비는 진짜 DB 상대로 괜찮은 팀이에요. 로스터 상태도 그렇고 그 뎁스도 그렇고. 근데 더군다나 DB는 백투백이죠. 저는 또다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이 DB의 정배. 관점에 따라서는 이해가 가는데, 글쎄요. 저는 차라리 백투백 DB 상대로 모비스의 역승을 좀 과감하게 노려보고, 아니면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추천해드린 거는 이거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일단은 수비, 높이 자신 있는 DB. 근데 공격에서 진짜 모비스 상대로 득점이 여의치 않을 것이고, 모비스 역시 수비와 높이가 되는 DB 상대로 고르게 득점을 해야겠지만 그게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언더게임 객관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모비 역승보다는, 왜냐면은
두 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뜬금없이 잘 들어온다니까요. 이런 경기들이 희한하게 너무 터무니없는데 정배를 뒀다. 그런 것들이 좀 잘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추천을 드릴 만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경기 중에 제일 인기 많을 경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양팀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이고요.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서로 1대1로 동률인데요. 그와 별개로 오리가 전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니죠. 일단 오리 3연패, 그리고 어제 경기 어땠는지 이거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3연승인데 3연승 동안 두 번의 상대가 누구였어요? 스크를 잡아내더니 본인들보다 먹이사슬 우위에 있던 크트마저 잡아내면서 기세 폭발했죠. 일단 이 흐름 대비되는데, 자, 후술하기로 했던 오리온의 어제 경기 어땠어요? 일단 오리온은 용병이 하나 없습니다.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못 왔어요. 왜? 도핑 양성이 떠서요. 뭐 미국에 있을 때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국내에서는 금지되는 성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는 뜻은 이제 또 손가락 빨면서 머피 할로웨이 혼자만 뛰게 생겼다 이거죠. 자, 일단 KBL에서 용병 하나로 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어제 경기 어땠나요? 미쳤었죠. 예. 단체로 그 상황에 멘붕이 왔는지 내일이 없는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대성, 이승현, 할로웨이 겁나게 굴려댔단 말입니다. 뭐 선수들은 실제로 힘들기도 하고 알아서 안 들어간 내일 또 뛰어야 되니까 알아서 안 들어가는 게 보이긴 보였으나 이 강을준 감독님께서 어떻게든 탈수시키던데 생각할수록 웃기네요. 진짜 어제 경기. 이게 오리온의 농구인가?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농구를 보여주셨네요. 자, 인삼 역시 어제 코멘트 들었다시피 주전 터지는 걸 경계해야 되는데 가비지 나고 주전들 생각보다 많이 쉬었거든요. 뭐 온코트 돼 있는 동안은 끝까지 열심히 뛰긴 했지만은, 근데 참 이런 오리온 상대로 못 잡아낼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어느 팀보다 뜨거워져 있죠. 왜냐하면 그 어느 팀보다 뜨거운 팀을 잡아내면서요. 무튼 인기 있을 경기라 그런지 이 초기 배당이 1.70이었는데 이게 조정이 됐거든요. 1.60으로. 이거 어차피 갈 거 더 떨구기 전에 무는 게 임자 같습니다. 자, 까군과 크트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크트가 본인들 홈에서 한 번, 까공 홈에서 한 번 모두 잡아냈는데요. 일단 그 중에 1라운드 맞대결은 1라운드 맞대결은 솔직히 고려해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당시 맞대결에서 두경민도 없었고 니콜슨 역시 부상으로 정상 컨디션이 아닐 때였단 말이죠. 자, 2라운드 맞대결 프리뷰가 진퉁이었는데 거기서 KT의 체질 개선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가스공사, 그러니까 전랜에게 고전하던 KT가 아님을 설명드렸죠. 자, 기존에는 허운에게 차바이 붙이고 2대0 하나만으로 KT 골밑 털 수 있던 가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KT 상대로는 2대0이 무쌍 찍기 어려운 데다. 허운한테 차바이 매치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양홍석이 전현우랑 매치해서 수월하게 흘러간다고요. 올 시즌 KT는 까공 입장에서 한 곳을 막으면 한 곳이 뚫리는 상다고도 정리했고 KT는 실제로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어요. 이게 또 두경민하고 김낙현으로 맞불 붙기에도 허운이 그런 가드매치업에서 다 이기거든요. 희한하게. 그런 내용도 예전에 코멘트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됐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도 역시 KT의 승리를 보고 KT의 정배당
생각하면 되는 건가 싶었는데 실제로 정배당을 받은 KT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고 그 이슈를 고려해야죠. 자, 뭐냐? 김동욱이 없을 KT입니다. 어제 김동욱이 빠진다는 소리 듣고 고전하긴 하겠군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크트의 약점 중에 하나가 허운 김동욱이 없으면은 볼 돌릴 선수가 없다는 약점이 있는 KT거든요. 뭐 윙이나 스크리너, 뭐 기타 굳은 일을 해준 전문가들은 많은데 핸들러가 부족한 KT. 자, 양홍성마저도 올해 그나마 2대2는 탑재했으나 아직은 볼 잡으면은 패스 아니면 돌파 마무리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용병이 뭐 이것 좀 되는 용병이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욕심이긴 하죠. 지금 1위 팀 KT긴 한데. 근데 김동욱이 없다는 거. 김동욱이 KT 내에서 얼마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지 어제 또다시 한번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KT가 본인들도 그걸 알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KT의 어제 플랜 같은 경우는 일단 동욱이 없으면 힘드니까 초반부터 달려서 벌어보자. 그래서 초반부터 달려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졌어요. 힘 다 빼고. 뭐 니콜슨이 없을 까공이긴 합니다. 근데 까공은 대처가 되죠. 왜냐면 김동욱 없이는 어제 첫 경기 했던 KT고요. 까공은 니콜슨 없이 몇 게임 좀 뛰어봤죠. 그 덕에 알렉산더가 강제지만 레벨업 하는 게 보이고,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놔야겠네요. 자, 알렉산더도 강제지만 레벨업 하는 게 보이고, 게다가 이동거리 없이 홈에서 머무는 일정의 가스공사입니다. 근데 반대로 KT는 안양에서 어제 원정 경기 치렀잖아요. 안양에서 대구 와야 하는 일정이고, 그렇다면 전 이거 또 의외로 까공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 나오면서 역배 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지금 둔학 물 올랐고 이대원 역시 예전처럼 털어버릴 수는 없지만은 예전처럼 KT 골밑을 혼자 박살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먹히는 카드거든요. 또 뭐 이거 여지껏 연승하던 팀이 갑자기 폭망하지는 않겠지만 연승 끝에 연패 있다는 말도 있고 이거 지금의 KT 계속 찜찜해하고 경계해야겠죠. 그런 상황에 보는 이런 이슈를 받아들이고 이 정배당을 보니까는 이 이슈가 없었다면은 KT 배당 무난하게 줬구만 좋은데 하고서 KT에서는 가져갔겠는데 이 이슈가 껴있는 이상 찜찜하다 이거예요. 저는 이 경기 괜히 조합 같은 데 끼워 넣으면은 조합을 터트릴 가능성이 있다 판단. 배당 뭐 이슈를 안 이상 이쁜 배당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패스를 추천하고 둘 중에 하나 단독으로 가야 한다면 까공 쪽이 모처럼 크트 상태로 해볼 만한 기회가 왔다 판단해서 가치가 한번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거는 저는 안전빵만 가기 때문에 차라리 패스하고 말죠. 뭐 굳이 가야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12월 19일 KBL 국내 남자농구 프리뷰 4경기 마쳤고요. 영상에 없는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모으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